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8월 달에 이제 정말 가을 날씨 같습니다.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뭐라도. 그 날씨는 시원해졌는데 전국은 굉장히 지금 들끓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닌 게 지난 24일 날 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회 안보실장한테 보낸 그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이 겸 이제 과거 예전 장관, 국방장관, 지금 안보실장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실성을 한 거 아닙니까? 북괴군. 예. 이건 뭐 거의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뭐 군인들이니까 뭐 북괴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인데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네.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제의한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국방위 소속이에요. 뭐 육군 중장 출신이더라고요. 육군 중장에다가 육사 31기 출신인데 이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37기니까 육사 네. 후배고 중장도 같은 계급이었고 국방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거면 말하면 굉장히 그 국가 안보에 거의 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인데 네. 사측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한다고 나중에 변명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리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 사적인 대화입니까? 제 상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 그 북한 군대를 지금 공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직접 타격하자는 소리거든요. 선전포고 이게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전포고죠. 이쯤 되면요. 예.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네. 리가 없고 전쟁하자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쪽에 한반도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진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더더욱 이제 그 아까 뭐 북괴라고 했던 표현이 예. 보면은 70년대식 사고 방식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북괴가 아닌 뭐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종부가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 90년대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간에도 북한이라고 칭했는데 북괴라고 하는 건 이제 적대적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무력 공격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그동안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화해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있었고 과거식 지저가신 70년대식 어떤 적대적 세력으로서의 그런 상호 위치 규정을 완전히 탈피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완전히 돌아갔고 혹시 생각하면 군부 내에서의 그 소위 매파들, 관경파들은 그 화해 시설에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들이 중장 출신에다가 육사 정규 출신인데 기수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사고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소리죠. 듭니다.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따가 지금 타이밍이 네. 드디어 마치 때는 왔다는 듯이 이렇게 굉장히 뭐 호전적인 발언을 막 내놓고 있네요.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고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남북한을 뺀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원하는 최상의 최상의 컨디션이죠. 컨디션 만들어주겠다고 작심을 최상의 한 것 컨디션을. 물론 그 최상의 컨디션은 그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이고 우리에겐 최악의 컨디션이죠. 그렇죠. 네. 그 희생자는 바로 우리가 네, 되는 우리가 건데. 바로 되니까 직접적으로.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북한조차도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서로 안 쓰기로 약속했죠. 안 쓸 원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 문제를 안 쓰기로 하면서 물론 이국가론에 대한 이제 함의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남조선 그렇죠. 괴뢰라는 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북괴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북한군들을 직접 폭격하고 직접 타격하자는 소리인데 이거는 제3국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개입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지금 남북한이 개입하자는 소리인데 떠도 이거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쪽에 가갖고 거기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군에 대해서 폭격을 가겠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러시아군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거든요. 일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관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남북이 모두 전쟁에서 아직 휴전 상태인데다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동족끼리 지금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도 아닌 남북한 일도 아닌 제3국 그것도 멀더니 유럽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마치 가장 그 직접적인 당사자처럼 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북한 쪽이 그 병력을 만일에 이게 또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강건은 뭐 이제까지 보면은 강껏 갔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그 카잔 브릭스 회담에서 이거 언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뭐 최종 확인된 건 지금 아닙니다. 확인된 건 없죠. 네, 확인된 네네.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 가지고 일부에서 관측하듯이 뭐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고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대치해서 싸우고 그럼 남쪽은 그걸 빌미로 혹은 그걸 오히려 기회 놓았다는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남쪽이 우크라이나군에 개입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 가지고 저 유럽에서 남북이 대치해서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극적이에요. 보면 희극적이죠. 네네. 뭐 찰리 채플린 말대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뭐라 그랬죠? 예, 희극이고 뭐 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남북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언급하신 대로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예, 양측 간에 지금 100만의 상비군, 중무장한 그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km를 두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외신을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어디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보통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신중함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얘기는 다르지만 이라크에 파병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뭐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서 파병이 네. 됐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 특전사 병력들이 파병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이걸 저쪽이 파병했다고 우리가 즉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응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북하고 러시아는 지난 6월에 그 전략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예. 그런 조약을 체결했죠. 예.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제 사소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 상대방이 그 위기에 처했거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즉시 지원한다. 지원한다고 돼 자동 개입 있으니까 조항. 네. 그렇죠. 그들은 이제 그런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국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결시키면 국제적으로 그렇게 뭐 확전되는 거죠. 완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협약을 맺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당장에 어떤 안보성에 문제가 생기는 아닌데요. 일단 아닌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여당 국회의원이나 안보실장이 그런 식으로 물론 뭐 가정이지만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뭡니까 이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전쟁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많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스스로 오히려 그 자초한다고 할까 오히려 부추기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이런 문자를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안보실장을 이런 강경파 군인을 안 치는지. 최근에 이 문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평양 상공의 무인기 문제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인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무인기도 뭐 아직 그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마찬가지로 뭐 최종 확인된 건 없죠. 네. 뭐 여러 가지 설만 파다할 뿐이고 심지어는 뭐 북한 자작극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남쪽에서 그 모양상으로 보면 남쪽에서 만든 혹은 제작한 그 무인기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최종 확인 안 되고 군에서도 그걸 최종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최근에 어쨌든 서로 풍선 날리기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아니 저는 지금 구조를 볼 때 이게 북한의 자작극일 확률은 좀 없고요. 도리어 이게
지금 사태가 확대되는 건 미국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 연관돼 있겠죠. 네네 미국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 건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단정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부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갑자기 그 통일 관련된 모든 그 문구를 다 삭제해 버린다든가 헌법을 고치겠다든가 그다음에 한국을 동족 국가가 아닌 네, 적대적 국가로서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예. 이 사태는 좀 이상한 표현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내부에 꽤나 복잡한 사정이 있겠구나. 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김정은 체제의 그런 남쪽에 대한 그 통일 가능성 배제 내지는 적대적 국가 이국가 체제 선언에 대해서 그런 쪽에 또 설정에 대해서 꽤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다는 남북 화해라든가 남쪽과 마찬가지로 화해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민족이나 이런 걸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또 그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그게 김정은이 발언한 것들이 이번에 헌법에 포함되느냐 안 됐느냐도 불확실한데 다수는 포함됐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내부에서 그 갈등을 전제로 한다면은 일정 만일에 아직 헌법에까지는 규정이 안 됐다면은 그건 아마 내부의 그런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만큼 북한 자체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북한이 그 아무리 러시아와 어떤 조약 그런 체제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군에 개입하고 그쪽에 포탄을 뭐 일설은 800만 발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이제 인력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설왕설래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지난해부터 그랬지만 한국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155mm 포탄을 수백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결국 보내고 그다음에 뭐 살상 무기를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걸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어쨌든 남북이 동시에 지금 유럽에서 벌어진 정쟁에 엄청나게 깊게 관여하고 있고 개입하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이 오히려 뒤에서 뭐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부추기고 그런 변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혹은 그런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안보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 이시바 지금 총리가 교체됐는데 이미 기시다 정부 때부터 이미 추진했지만 일본의 그 재무장하고 그다음에 자위대 27년까지 무려 43조 엔 우리로 치면 뭐 수백조 엔을 지금 방위비 정액해가지고 GDP 2% 이상으로 지금 잡겠다고 하는 그게 잡혀 있고 이시바 총리는 또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인데요. 방위청 때부터 방위청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방위성으로 성격된 이후 방위 대신이고 말하자면 군사 안보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판에 지금 우리 남북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미래의 그런 구도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지난해 5월까지 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미국 미제 무기를 무려 18조 6,700억 원 정도 이게 200억 달러인데요. 200억 달러인데 거의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무기 수입의 7배라서 세계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1위라는 게 무서운 게 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이 지금 수입을 한 거거든요. 참 이런 상태로 지금 이게 가고 거기다가 보면은 사실 지금 뭐 평택 기지도 그렇지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문제들 사실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 비용 아니겠습니까? 주둔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들도 큰데 이건 뭐 거의 현금 인출기가 된 게 아닌지 그냥 누르면 그냥 한국에 돈 나오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현금 인출기란 말은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한국은 미국 현금 인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무기 거래는 이 무역 수지의 계상이 안 되거든요. 무역 수지 계상이 안 돼 갖고 2014년인가 그때도 우리가 세계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했죠. 항상 세계 탑입니다. 몇 개 국가 말이 사우디죠. 저 오일 달러 국가인데 참 이게 결국은 이게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이. 결국은 안보 환경이 불안해져야지 무기 수요가 증대되고 그렇죠. 또 그 무기 수요를 통해서 무기 구매한 그 비용들은 결국은 양국의 정치 자금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흔히 제일 큰 그래왔죠. 거죠. 뭐 예. 흔히 그래왔죠.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무역이나 금융의 계상이 안 되는 사실은 어두운 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합법적 정치자금과 관련 없이 이렇게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다는 건 사실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18조가 넘으면 뭐 200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면 우리가 최근에 한국 방산 엄청나게 승승장구한다면서 뭐 저 하나하고 뭐 저 네. LG하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그 방위 산업에서 중국을 능하니 추월하니 많이 하면서 막 네네. 굉장히 성과로 이렇게 막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네. 그게 23년인가 22년도가 177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과를 올리고 막 수출 엄청 했다고 그러는데 폴란드를 통해서 네네. 그 모든 돈을 다 합친 다 것보다도 합치고 우리가 훨씬 큰 거죠. 그 1년 동안에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도 쭉 그랬어요. 네. 이게 보면은 물론 언급하셨듯이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에 산 것보다도 7배나 더 많이 샀다는데 예. 그 시기가 보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꺼번에 다 산 거예요. 한 번에 1년 만에. 마치 예. 이거 무슨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좀 특별한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무기 체계도 너무 한 나라에서 무기를 사오면은 이게 무기 체계도 너무 이게 집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원화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나눈 이런 그 최근에 있어서 급격히 악화된 안보 환경과 지금 이런 무기 수요의 밀집하는 증대 거 이런 있죠. 것들이 다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것들이 뭔가 항상 그렇거든요. 예. 미국도 지난 뭐 200년 동안 돈 필요 없는 전쟁했습니다. 예. 예, 돈 필요 없는 전쟁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지금 방위 산업을 다시 강화하고 저 무기 수출 사무처인가 네. 사실상 없애버렸고 네, 그다음에 저 미쓰비시니 옛날에 우리가 그 전시 그 전범 기업이라고 했던 그런 재벌들이 공식적으로 해체됐지만 네. 사실은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우리 그 KF-21이라고 첨단 전투기 지금 만든 그런 방식대로 지금 이탈리아, 영국하고 삼국 협정으로 해가지고 제6세대 지금 전투기 만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합의를 네네. 했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걸 막고 하는 기업들이 다 옛날에 말하면 그 전문 기업들이에요. 미쓰비시라든가 미쓰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22년도 말에 소위 안보 3법 그 3문건 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법적으로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은 자기 능력만 있으면 한국이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방위 산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은 자위대 쪽에만 무기를 공급해왔고 네. 무기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금 네.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한국이 흔히 훨씬 뭐, 더 큰데. 예. 예. 그런데 일본이 그걸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식은 그게 이제 그걸 해주는 거죠. 네. 순풍이 돋달게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CIA 통계도 그렇고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북한의 GDP를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만 1년에 지금 200억 달러라면은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위협이겠습니까? 그렇죠. 위협을 받으면 그만큼 그 반응이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북한 GDP에 아마 총액보다 우리나라 국방비 자체만 네. 국방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액수로 보면. 그러니까요. 저도 예, 지금 예. 그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그거를 이 통계가 다양하지만 제가 일부러 CIA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북한의 전체 GDP하고 우리 국방비가 비슷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200억 달러를 미제 무기 첨단 무기를 사오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은요. 핵을 가진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화기로 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왜 대북 확성기법 방송을 하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짐승 소리하고 귀신 이렇게 소리를 계속
맞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 그 접경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발 지금 이거 다 양측에서 중지해라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사실은 아무런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고 확성기 방송 듣고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이 오고 무인기가 날아가서 노동당 1호 청사위에서 막 김정은은 뭐 민족 반역자다 이런 식의 남을 그렇게 공격해서 우리한테 얻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런 결국 이 안보 환경을 악화시켜서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추진하는 세력은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평화 공존과 적대적 균형이라는 게 이제 전후 이제 저 한국 전쟁 휴전 이후에 이제 이 흐름인데. 지금 현재는 적대적 균형 세력들이 완전히 원사이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아주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 핵심 고리라고 그럴까? 그걸 모든 걸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기본 구조적으로는 딱 정립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미친 듯이 흘러가지 않았던 이유는 네, 한국 내 역대 정권, 특히 민주화 이후 정권들이 그걸 계속 거부했고 제어했죠. 그럼요. 거부하고 그쪽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항상 갈등을 빚더라도 이렇게 우리 국내 여론 그걸 반영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그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오히려 또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과 지금 네. 거의 합작하듯이 하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예.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리고 진짜, 예. 네, 여당 내 국방위원 그다음에 안보실장 뭐 청와대 주요 라인들이 이 적대적 균형을 더 확대 재생산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치어리더처럼 막 그냥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좌절감이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바뀔 것인가 참 제가 살면서 봐도 참 악은 선보다 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걸 우리나라 또 그 정치 구조가 이걸 지금 제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은 무슨 자기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다 행사해서 모든 법률을 모두 예.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 정치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거나 뭐 협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의 단절돼가지고 적대적으로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국가 진로 네네. 문제나 특히 군사 안보 문제 안보 같은 문제는 경우에는 뭐 충분히 국민적 죽고 사는 문제 여론을 아닙니까? 반영시켜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그 일들이 아무런 그 국민적 합의나 답이 없이 혹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없이 없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갑자기 휴대폰 네. 문자 메시지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흘러가고 얘기들이 나오고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근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 특히 이 군사 안보 정책을 집행하거나 위반하는 이 자들은 고위 관리들이나 담당자들은 보면은 우리 국민과 대화하고 우리 국민과 상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그것도 미국, 일본이 매파들하고 지금 상의해가지고 예. 일방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지금. 네, 하여튼 참 매주 이 상황이 안보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고 우려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